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게임사들이 앞다퉈 직원 연봉 인상 및 복지 강화 등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게임업계 연봉 인상 첫 신호탄은 넥슨인데요. 넥슨은 지난달 1일 직원 연봉을 일괄적으로 800만원 인상했습니다.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은 개발 직군 5천만원, 비개발 직군 4,500만원으로 상향 적용했습니다. 게임업계 최초로 신입 개발자 연봉 5천만원 시대를 연 것입니다. 넷마블도 전 직원 연봉 800만원을 일괄 인상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넷마블은 넥슨과 같이 개발 직군 5천만원, 비개발 직군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견기업 게임빌과 컴투스도 가세했습니다. 평균 800만원 이상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입사원 초임 연봉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크래프톤도 인상 레이스에 가세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크래프톤은 올해 연봉을 개발 직군은 2천만원, 비개발 직군은 1,500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래프톤의 신입 초봉은 개발자 6천만원, 비개발자 5천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내 산업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연봉 인상 배경으로 쿠팡, 배달의 민족, 토스, 카카오, 네이버 등 다른 분야 테크 기업들로 직원들이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IT 업체들이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개발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연봉 인상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여력이 있는 게임사는 모두 연봉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에서 카카오 M이 유통하는 K-팝 콘텐츠들이 삭제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포티파이와 카카오 M이 새 라이선스 협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스포티파이는 지난 2월 1일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카카오 M과 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못해 아이유, 지코 등 다수 K-팝 콘텐츠 없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서비스에서도 카카오 M이 유통하는 K-팝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스포티파이는 3월 1일부터 라이선스가 만기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지난해부터 카카오 M과 글로벌 라이선스 협정을 갱신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면서 최선의 노력에도 카카오 M과 맺었던 기존 라이선스 계약은 기간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조만간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 트위터에선 기업들 간 이해관계로 아티스트들과 음악 팬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해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늘 9월 발표할 예정인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최대 1TB 용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이폰 12 시리즈는 64기가부터 최대 512기가까지 저장 용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1테라 용량은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채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갤럭시 S10 플러스 한정 판매 모델에 1TB 옵션을 제공한 바 있죠. 애플 공급망 쪽 소식통에 따르면 1TB 용량 지원 외에도 120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채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아이폰 13 시리즈는 초광각 카메라 성능 개선과 함께 지문 인식 센서인 터치 아이디가 다시 탑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착용으로 페이스 아이디 실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페이스 아이디와 터치 아이디를 모두 탑재할 전망입니다. 월가의 유력 증권사 중 하나인 웨드부시 증권은 애플 아이폰 12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은 애플이 올해 최대 2억 5천만 대의 단말기를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이커머스 기업들의 IPO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모는 최근 3천억 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IPO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티모는 앞서 지난해 4월 미래에셋 대우를 대표 주관사로 선정해 IPO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1번가도 쿠팡의 뒤를 잇는 IPO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모습입니다. 대주주인 SK텔레콤이 2018년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5년 내 상장 계획이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11번가 IPO 로드맵은 대략 2023년경이죠.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IPO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은 2018년 1,072억 원에서 2019년 2,19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IPO 계획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지만 시장에서 꾸준히 유망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 상장이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요인을 만들어줬다면서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커머스 업계의 IP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G 서비스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전체 이동통신 무선국 중 5G 무선국 비중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동통신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무선국은 약 148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서비스별 무선국은 3G가 30만 개, LTE가 97만 개, 5G 14만 개 가량이었습니다. 5G 비율이 과거 세대 서비스인 3G 무선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5G의 경우 지난해 가입자가 1,185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7,051만 명의 16% 수준인데 비해 무선국 비중은 크게 낮았습니다. 통신업계는 5G 무선국 설치 현황을 이전 세대 서비스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곤란하다는 반응입니다. 5G 무선국은 개당 안테나 장비가 2개에서 3개씩 들어가는 만큼 장비가 1개만 들어가는 LTE 등 이전 세대 무선국보다 투자액이 훨씬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5G 서비스가 아직 초기로서 인구가 밀집된 전국 85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무선국을 설치한 데 따라 무선국 개수와 실제 이용자 체감 품질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거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거래액은 1월 대비 35% 증가한 약 55조 9,954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해외 주식 거래는 작년 10월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가 3억 443만 달러로 순매수 금액 1위였으며 2억 5,619만 달러인 팔란티어와 2억 2,961만 달러의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뒤를 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주로 정보기관 등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게임 업체입니다. 한편 게임스톱, 이항홀딩스 등 국내 투자자가 선호한 종목에서도 공매도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수, 매도 거래 역시 활발했습니다. 김두원 KB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정상주를 찾기 위한 해외 투자가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다소 과잉 현상이 보이고는 있으나 현세의 쏠림 현상은 건설적인 투자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흘째인 28일 하루 전국에서 765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누적 접종자는 첫날 19,127명, 둘째 날 1,285명을 더해 총 21,177명입니다. 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접종 현황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누적 접종자는 26,613명, 화이자 백신 누적 접종자는 564명입니다. 접종 개시 후 누적 이상 반응은 15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51건, 화이자 백신이 1건입니다. 이상 반응은 전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경증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이상 반응 신고 가운데 38도 이상의 발열이 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통 25%, 두통 14%, 메스꺼움 11%, 오한 10%, 어지러움 9%, 두드러기 9% 등의 순이었습니다. 모두 경증 사례였으며 현재까지 중증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대본은 전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증상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 특별한 처치 없이도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